안녕하세요. 소소한 주식생활입니다. 오늘은 단타 매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계시지만 어떤 부분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될지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단타 매매 절대값입니다. 1분봉을 활용하시든 3분봉을 활용하시든 5분봉을 활용하시든 어떤 분봉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장 초반 또는 장중에 매매를 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절대값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이 절대값은 당일 시가 그리고 종가 위주의 설명이 아닌 당일 최저가와 최고가의 중심값, 즉 주가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절대 가격, 당일 고점과 저점의 중심 가격입니다. 이 당일에 저점과 고점의 중심 가격이 형성될 때는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둘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수식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원하시는 분봉, 1분봉이든 3분봉이든 분봉을 활용한 매매이기 때문에 이 분봉에서 지표를 설정해 줘야만 합니다. 수식 관리자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 수식 관리자가 열리게 됐을 때 새로 만들기, 이 새로 만들기 이후에 지표명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단타 매매 절대값이라고 설정을 해 주시고요. 수식은 이렇게 가장 높은 가격 그리고 당일 최저 가격을 나누기 2를 하는 값인데요. 이것을 수식 검증을 눌러 주시고요.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확인. 그리고 작업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단타 매매 절대값이 생성됩니다. 이 단타 매매 절대값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가장 높은 고점과 가장 낮은 저점 나누기 2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식을 닫아 주시면 되고요. 설정은 너무나 간단하게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지표 겹치기, 그리고 저는 단타 매매 절대값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타라고 치면 이렇게 절대값이 적용됩니다. 자, 이것을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자, 패션 플랫폼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패션 플랫폼이라는 종목 명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단타 매매의 절대값이 설정되게 됩니다. 자, 이 절대값을 조금 더 설정하고 싶다, 조금 두껍게 보고 싶다, 색깔을 설정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절대값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라인 설정, 그리고 체크, 그리고 이 라인을 원하시는 두께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 색상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단타 매매 당일의 절대값,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심을 이어주는 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식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즉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당일 분봉상이겠죠. 분봉에서 최고 거래량으로 양봉의 캔들이 형성될 때, 즉 중심에 대한 선에 대한 돌파, 절대값 돌파 시에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패션 플랫폼이라는 차트 내에서 절대값이라고 하면 최고 거래량으로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때 최고 거래량일 때 거래량은 최소 기준 최소 20만 주 또는 30만 주의 최소 기준을 잡아주시고요. 20만 주에서 30만 주 정도의 거래량으로 돌파가 나오는 양봉 캔들을 체크하신 뒤에 그 다음 봉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고 매수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일 이렇게 종가가 끝날 때쯤에 이 캔들의 형성이 되면서 돌파가 나오고 종가가 마무리될 때쯤에 20만 주 이상 또는 30만 주 이상의 돌파, 종가가 확실히 마감되는 게 보인다면 그때는 이 첫 캔들에서 매수를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손절 라인인데요.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내가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 구간쯤에서 대응을 해주면 괜찮습니다만, 주가가 돌파를 하고 난 다음
분명히 절대값을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 이탈할 때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때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절대값을 돌파한 캔들이 보여서 매수를 진행했는데 다음 봉에서 절대값을 깨고 이탈을 한다.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꼭 체크해 주셔야 할 부분. 자, 이때는 돌파해 준 라인, 여기 보이는 절대값 라인이 캔들이 통과할 때 부분, 통과할 때부터 아래쪽에 라인이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20선인데요. 이 20선을 이탈했을 때, 20선을 이탈했을 때는 확실하게 손절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돌파가 보이는 시점에서 매수, 혹여나 다음 봉에서 이 20선을 이탈한다면 손절. 그러나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첫 캔들이 돌파되는, 이렇게 캔들이 돌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돌파 라인 캔들쯤에서 거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 중심 가격,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 사이에 거의 중심 가격쯤이 돌파 나오는 절대값인데요. 이 가격에서부터 아래쪽에 손절 라인 20선까지가 최소 1% 내외의 손절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1% 정도의 손절 라인, 그러니까 이 절대값에서 아래쪽 위치하고 있는 20선이 1% 정도의 이격만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가 아니라면 20선이 아래쪽에, 굉장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자, 주가가 밀렸을 때 21선까지 1% 이상의 이격이라면 큰 손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매도 포지션입니다. 주가가 돌파를 하는 시점쯤에서 제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매수를 진행해서 그 다음 캔들이 상승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걸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캔들이 고점을 더욱더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만든 형태에서 이 절대값은 계속 따라 올라가게 되죠. 자,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멈칫하는 순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멈칫하는 순간은 주가가 첫 출발, 여기 보이시죠? 첫 출발 딱 꺾이는 지점과 여기서부터 꺾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 캔들이 꼭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 캔들 이후에 이렇게 중심 가격이 잡혀버리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중심 가격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꺾이는 지점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꺾임에서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머뭇거리는 시점에 꺾이려고 하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이 절대값 기준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시면 6.85% 정도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꺾이려고 하는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상승이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가격도 이 가격이 됩니다. 자, 주가는 대부분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여 줍니다. 자, 강하게 돌파를 해준 형태 시점에서 꺾이려고 했던 부분이 이 위쪽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아래쪽에서 확정적으로 돌파의 형태가 보여졌던 이 시점이 결국은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면서도 똑같은 상승률 부근에서 이런 꺾임의 형태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돌파가 나오는 시점과 꺾이는 시점, 그리고 꺾이려고 하는 시점, 이 시점을 잘 찾아내신다면 충분히 쉽게 매도하는 가격을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 주가가 첫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 발생해서 돌파가 나온 시점부터, 시가부터 최고점까지 상승률을 따지는데요. 이 상승률이 10%를 넘어갔다. 상승률이 10%를 넘어갔다면 이 아래쪽에서 주가가 밀려서 중심 가격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했을 때 큰 반등을 예상하기보다는 주가가 힘없이 밀려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절대값 부근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무조건 정리를 해 주셔야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주가의 흐름, 그리고 종목 선정을 한다는 것은 당일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와 충분히 급등을 해주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요건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급등하는 종목들의 매매에서 가장 힘든 점은 주가의 상승이 빠르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 조금만 더 기대감을 가지거나 혹은 큰 욕심 없이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매도를 처리하지 못하고 욕심 매매가 돼서 결국은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단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혹은 리스크를 없앤 상태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 나가는 것을 조금 더 우선시 하셔야만 합니다.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 또는 손실의 리스크 없는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보통 매매를 진행하시다 보면 캔들이 발생했을 때,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아까 최소 기준 20만 주에서 3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유입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게 터진 1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도 매매를 진행하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비중에 대한 축소 확실하게 만들어줘야만 하는데요. 자, 평균적으로 20만 주, 30만 주의 최고 거래량으로 첫 돌파를 해주는 형태에서가 이 첫 번째 포지션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자, 근데 1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부족해 보이는 형태에서 돌파가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 포인트는 두 번째 봉인데요. 이 두 번째 봉은 첫 번째 봉이 정저가에 들어갔습니다. 정적 이후에 갭을 띄우고 출발해주는 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에서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대신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는 첫 번째 10만 주의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봉에서도 1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와서 최소 기준, 두 봉 기준으로 20만 주의 거래량이 만들어지면서 두 번째 봉에서도 양봉의 형태가 확실하게 보여져야만 합니다. 자, 그런 형태라면 아마 이 정도 가격쯤에서 매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다면 자, 위쪽 어떤 구간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가격은 똑같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꺾였던 지점, 그리고 두 번째 캔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쯤에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시점이죠. 캔들과 만나지 않고 주가가 더 터지는 것까지 체크를 해줘야만 하고요. 캔들이 밀리는 시점에서 꺾이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 꺾이는 지점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률은 여기서 이만큼, 즉 11%, 약 12%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똑같이 보면 약 12%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역시나 거래량이 부족했을 때는 거래량, 추가되는 매수세의 거래량을 체크한 뒤에 캔들이 양봉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매수가 가능해지니까요. 어떤 종목은 내가 이걸 잘못 진입했나?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 캔들, 거래량들을 체크하시면서 두 번째 봉에서 여유 있게 매수를 진행하시고 확실하게 수익 구간에서 이렇게 데칼코마니 똑같은 구간에서 똑같은 모습을 취해주는 이런 매물이 생기는 그런 최고 가격까지 설정하시고 안전한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또한 중심에 다다랐을 때 매매도 가능해지는데요. 이 중심에 다다랐을 때의 매매, 즉 눌림 매매는 다음 편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타 매매 절대값 첫 번째 당일 분봉 최고 거래량 양봉 캔들 절대값 돌파 시점이었습니다. 중요 포인트들 첫 번째 돌파가 나오는 당일 분봉 최고 거래량의 최소 기준은 20만 주에서 30만 주. 혹시나 부족한 거래량으로 캔들에 대한 돌파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면 두 번째 봉까지 최소 20만 주를 맞춰주면서 양봉의 형태로 돌파가 나올 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 들어간다. 그리고 매도 시점은 확실하게 꺾인 지점,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꺾일 듯한 지점까지 라인을 설정하고 여기에 이격 구간을 확인한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이격 구간까지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확정한다 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분들이 그리고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명확한 기준 없이 매매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또 하나의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꾸준히 수익을 얻는 수익 매매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주식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